여러분, 수만 톤이 넘는 엄청나게 무거운 크루즈선은 물에 둥둥 뜨는데 왜 요만한 작은 돌멩이는 물에 꼬르륵 가라앉을까요? 원래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뜨는 거 아니었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오늘 배울 물질의 특성 밀도입니다. 공부는 예쁘게, 성적은 더 예쁘게 용구쌤의 과학노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밀도의 뜻부터 파헤쳐 봅시다. 밀도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빽빽한 정도예요.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크기의 엘리베이터에 안에 2명이 타고 있을 때랑 20명이 꽉꽉 껴안고 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가 훨씬 더 빽빽하죠? 그렇죠. 20명이 있을 때가 훨씬 빽빽하죠? 그럴 때 우리가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중딩 언니 오빠들이니까 유식하게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쉽게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단위 A당 B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쫄지 말고 A는 분모에 B는 분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 나오면 외우기 너무 싫죠? 여러분 시험 기간마다 공부하다 보면 아 피곤해 다 부질없어 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여기 부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도 공식을 외울 때는 분모인 부피부터 시작해서 질량으로 위로 부질없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단위인데요. 단위는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밀도를 비교해 볼 건데요. 똑같은 질량일 때 우리 물질의 3가지 상태를 비교해 볼게요. 물질의 3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공식 보시면 질량은 동일하니까 부피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입자들이 뭉쳐있는 고체고요. 고체에서 기체에 갈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부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증가하니까 분모값이 증가했죠. 그럼 전체 숫자인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밀도는 고체가 가장 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드디어 배가 물 위에 뜨는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밀도의 성질인데요. 뜨고 가라앉는 성질은 밀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성질입니다. 밀도가 작은 친구는 뜨고요. 밀도가 큰 친구는 가라앉는다. 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비커를 볼게요. 자, 가장 아래 깔린 액체 B가 밀도가 제일 크고요. 가장 위에 떠 있는 액체 A가 밀도가 가장 작은 거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ACB로 갈수록 밀도가 더 커집니다. 잠깐 여기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함정이 있는데요. 자, 우리 밀도 배웠잖아요.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모든 물질은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B 틀렸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예외는 물입니다. 우리 얼음컵 생각해보면 얼음이 물 위에 동동 떠 있죠. 그렇단 얘기는 얼음이 밀도가 어떻다? 더 가볍다. 근데 얼음은 고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외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 부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정의를 활용한 건데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기울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기울기가 바로 밀도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우리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부피가 되고 분자가 질량이 되죠. 이게 뭐야? 밀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 X축이 부피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2개가 뒤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뒤바뀔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꿀팁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먼저 부피를 일정하게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질량이 큰 친구가 누구죠? A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공식 볼게요. 부피가 같은데 질량이 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그래서 A가 밀도가 크다. 만약에
부피가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질량이면 아 그냥 밀도가 기울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파른 친구 골라주셔도 돼요. 그 다음 이 두 개를 비교하세요 말고도 A, B 각각의 밀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 지나가는 지점 하나 골라주세요. 그럼 부피가 얼마야? 1이고 질량이 2죠. 그럼 여기 넣으세요. 1분의 2니까 A의 질량은 2구나. 근데 단위 꼭 적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B도 볼게요. 뭐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3분의 3을 하셔도 되고요. 2분의 1을 하셔도 되고 1분의 1을 하셔도 되죠. 그럼 얘는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배운 밀도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쓰일까요? 먼저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는 잠수부들 둥둥 뜨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납벨트를 채워요.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니까 가라앉겠죠. 물속에서. 이와 반대로 하늘을 나는 비행선입니다. 비행선에는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가벼운 헬륨을 채워줘야 우리가 비행선이 하늘 위로, 공기 위로 뜰 수가 있겠죠. 오늘의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밀도는 첫 번째 빽빽한 정도이다. 그리고 부질없다. 부피분의 질량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뜬다. 그리고 세 번째 부피가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질량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밀도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쏙쏙 이해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맛있는 용해도로 돌아올게요.